워런 버핏이 또한 자기 자본 수익률과 함께 중요시 생각한 지표는 바로 총 자본 수익률. 회사가 이익을 창출해내는 자본이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 부채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내는 회사는 버핏에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애플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총 자본 수익률은 약 28%, 그리고 지난 3년간은 약 26%.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미국 회사들의 평균 자기 자본 수익률 12%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회사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 주주가 투자한 돈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총 자본 수익률은 회사의 자기 자본과 부채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죠. 즉,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당연 이자 비용보다는 많은 수익을 올려야 이익이 생기겠죠. 따라서 부채가 높은 기업일수록 총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에 비해 낮고 그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회사의 부채 상환 능력. 워런 버핏은 회사가 얼마나 빨리 연간 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현재 약 93빌리언 달러의 부채가 있고, 그리고 연간 약 56빌리언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으니 단순 계산을 해보면 번 돈의 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2년이 채 안 걸린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넷째, 현금 창출 능력. 워런 버핏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무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한 미래 큰 비용 투자를 앞두고 있지 않는 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애플의 주당 현금 흐름은 약 9.63달러, 즉 주당 비용을 제외하고 약 10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는 셈이죠. 다섯째,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 아닐까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회사 주식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결론에서 나온 액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는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메시지는 회사의 자사주 매입 후 주당 수익을 계산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즉,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면 당연 주당 수익률이 상승하고 바로 이는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니까요. 애플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수십 빌리언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배당을 꾸준히 하는 회사. 자사주 매입은 간접적인 주주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배당은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분기별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배당일도 월급날 같은 기분이 아닐까요? 사실 배당 소득은 워런 버핏의 투자 성공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현재 주당 77센트의 배당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몇 년 전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감소하면서 애플 주주들은 16%의 배당 소득 증가를 맛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배당 소득 증가율이 5%에 그쳐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주주들은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죠? 7번째, 워런 버핏의 정의에 따르면 애플은 테크 주식이 아니라고 해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런 버핏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실패로 워런 버핏은 IBM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요. 2016년 애플을 사기 시작한 때 워런 버핏은 IBM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큰 손실을 보고 말이죠. 뭐가 다른 걸까요? 애플과 IBM. 워런 버핏은 애플은 테크 회사라기보다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고 고객층이 두꺼운 소비재 회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죠. 워런 버핏의 이러한 투자 전략은 버크셔 해스웨이가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프록터 갬블, 몬델레즈, 그리고 존스앤존스 등이 있죠. 8번째, 버크셔 해스웨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딱히 애플보다 더 좋은 투자 주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애플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이 되었죠. 약 2조 달러의 시장 가치. 이쯤 되면 오히려 애플에 투자하지 않는 회사가 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유명한 투자가이신 만큼 워런 버핏은 언제 주식을 매도할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때마다 워런 버핏은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모델이 바뀌지 않는 한 팔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워런 버핏은 애플에 대한 약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런 버핏이 애플보다 더 좋은 주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